예, 이부 순서. 오늘은 음, 제임스 파울러의 그 믿음의 5단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 예. 박사님께서 좀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예, 예. 지금 제임스 파울러의 5스텝 굉장히 잘 음, 알려져 있는, 이론인데, 제임스 파울러, 에모리 대학 그 신학대 교수였죠. 음, 캔들러 스쿨 오브 티올로지, 거기, 교수였고, 어, 지금 5단계로 나눠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네, 알아야지, 또 다른 단계의 어떤 그 음, 신앙이나, 이 꼭 신앙이라고 하지만 이게 음, 꼭 무슨 기독교 신앙에만 관계된 것 같지는 않고, 그 네, 사람들의 그 가치관 형성, 그리고 뭐 정치, 네, 사회 이런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다 연관되는 뭐 음, 종교라든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사람의 인생 그 삶에 봤을 때 거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를 말하는데 이 첫 음, 번째 단계가 이 그 6세 보통 6세까지 이렇게 잡아요. 6세. 한 살에서 6살의 그 음, 어린아이들의 그 단계가 바로 6세, 어떤 단계냐면은 intuitive 음, projective 그 스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음, 완전히 직관의 단계야. 이게 projective 음, stage 그러는데 직관의, 직관이라든가 이렇게 딱 프로젝트 시키는 이렇게 투사시키거나 투영시키는 음, 특히 이런 단어가 아이가 보면은 이제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자신만의 어떤 그 상상의 그런 세계, 음,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일반적인 그 실천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뭐 괴물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어떻게 그런 것들, 뭐 어렸을 때, 와, 이건 뭐 고스트다, 귀신이다, 막 이런 것들. 음, 몬스터다. 그리고 굉장히 상상력과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것들이 이 머릿속에서 떠올라 가지고 이제 연관을 시킵니다. 신앙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나 생각한다, 신을 생각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때 어렸을 때 이 유치원 단계죠. 이런 것들을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상당히 믿기 어려운 것들을 2단계에서는 믿지. 그런데 이게 1살에서 6살부터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뭐 40이 넘어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가끔씩 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예.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가 신화, 이 문자적인 단계죠. 7살 때부터 이게 종종 나타나는. 음, 일곱, 이 신화 문화적인, 아직까지 그 7살, 8살, 9살, 어, 그 산타클로스를 또 믿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예, 2단계 바로 이제 미스틱, 2단계구나. 리더로 이 스타일이에요. 리터럴. 예. 강렬한 어떤 공룡 같은 이야기. 이런 것 음, 너무 매혹이 되면서 어, 음, 말 그대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그렇지. 문자 음, 그대로 이해하는 거야. 픽션도.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부모나 선생님이나 교사나 이런 음, 목사님 같은 권위 있는 인물들이 얘기를 음, 정하면 그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입니다. 이거를 음, 아주 미스티컬하게 연결시키면서 리더럴한 음, 그런 이해를 하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2단계에서는 그 거의 모순이 발견되질 않아요. 모순에 어떤 음, 주목을 하지 않아. 이게 그렇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 별로 주목하지 음, 않아요. 예, 그냥 다. 어, 이게 이제 이 미스틱 리더럴 스테이지가 꼭 그 어렸을 때 단계라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사실상 많은 내가 알기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음, 문자주의자들 아주 그뭐 이반젤리컬한 사실 이 단계가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네, 나는 그렇게 그렇지. 봅니다. 네. 그다음 음, 세 번째 단계는 음, 좀 이제 가면은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청소년 시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음, 중고등부 고등학교 시기 정도로 가는 거예요. 좀 더 큰 이제
이 통합적이면서 이제 관례적인 건데, 어, 좀 약간 복잡해지죠, 사고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음, 일관성을 찾아요. 이제 일관성을 찾고,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인 그런 그 음,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내러티브를 딱 이제 일관돼 있게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게 구성을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좀만 더 복잡해지면서 사고들과 복잡해지고서 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누구며 그들이 그리는 그런 세계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며 또 뭐 이런 것들 음, 이 시기는 청소년 시기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음, 여기에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을 찾고, 그래서 내 말 볼 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장 큰 음. 차이는, 나름 그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죠. 두 아, 번째는 논리적인 논리적인 것은. 것들은 필요 없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일관성을 따져요. 음,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음, 그게 왜 들어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음, 고민을 하는 시기지, 이런 그치. 것들이. 그러면서 하는데, 여전히 음, 그 단체 지도자나 이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음, 뭐 이런 메시지에 음, 강하게 영향을 물론 받으면서 음, 그러면서 동시에 무조건 믿지는 않아. 이제 그 음, 지도자들의 삶이 생활이 이 음, 사람의 태도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설교나 그런 티칭이나 이런 것들하고 일관돼 음,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또 많이 따져요. 음,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다음 네 번째. 음, 2단계가 이제 어떤 개별적이면서 이제 음, 반성적인 단계인데 자기를 끊임없이 음, 반성할 수 있는 그 음, 리플렉티브한 음, 이,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음, 옳았는지 틀렸는지 이제 그 청소년 시기가 이제 되면서 음,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 애덜레센트라는 성년기에 이제 막 들어가는 시기인데 이때 되면은 굉장히 그 균형적이면서 논리적인 분석과 함께 그 자신만의 결론과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음, 자신만의 견.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의 합리적인 그런 정당화를 요구해요. 음, 이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죠. 정치나 그 음, 종교나 이렇게 좀 진보적인 색깔을 띠는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음, 네. 내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음,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정당화를 요구하고 종종 이런 신앙 스타일이 이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볼 수도 있는데 그 비판이라는 게 마냥 그런 어떤 부정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이제 비판의 주된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음, 더 나은 이해를.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막 심사숙고해 보는 건데 소위 말하는 이제 영화 평론가, 문학 음, 평론가, 음,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음식 평론가 뭐 이런 음, 것들 커너수어라 그러죠. 뭐 와인 뭐 커너수어 음,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평론가들을 보면은 종종 그 자신의 지식과 이런 능력들을 이렇게 막 활용을 한단 말이야. 결국 이렇게 그걸 영화를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단계를 음,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 예, 훌륭한 평가가 음,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인디비듀얼 음, 어떤 리플렉티브한 음, 어 뭐 그런 것들이지. 예. 그래서 음, 이제 뭐 그런 거. 그래서 음, 결국은 이제 우리 보통 이 단계에서는 어떤 거든지 그 합리적으로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아주 능숙할 수가 있는데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여기서 음, 어 그렇다는 거고 이제 쉽게 그 독단적인 사고도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음, 단계에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는 그 합리성의 횡포 소위 음, 딱 이제 거기 가치관에 보통 보면은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하나의 믿음처럼 굉장히 그 음, 교조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좀 있어요. 많지. 그런 독단적인 사고가. 음, 이게 합리성과 독단적인 사고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분리돼서 나타난 경우도 많아. 음, 합리적인데 되게 나름대로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딱 거기에 그냥 매몰된 거야. 그리고 듣질 그치. 않아요. 이런 경우도 보지. 이 진보, 소위 말하는, 뭐, 보이잖아. 진보님, 보수님, 뭐, 그렇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서 독단적 사고도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음, 뭐, 이런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다섯 번째로 가면은 이제 소위 음, 말하는 이제 컨정티브 스타일인데 음, 연합적이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가장 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차이가 뭐냐면은 이 다섯 번째는 그 음, 리밋을 본다는 거야. 음, 한계성을. 음, 소위 말하는 자기 분석 인간 자체의 한계성을 보는 거예요. 분석 능력의 음, 한계성을 보고 또 그 맞아. 합리성에 대한 그 한계점을 또 보기도 해. 음, 과학적 분석의 유용성을 얘기도 하지만은 음, 그 과학적 분석의 그 한계도 음, 이제 보는 게 바로 이 컨정티브 스타일이에요. 음, 그 스테이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식의 한계나 그 삶의 음, 그런 모호성을 이제 인식을 하는 멋있어. 거야. 그러니까 모슨스. 모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이 모호한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자꾸 이제 사실 그 네 번째 뭐 이런 단계 분석된 걸 자꾸 이제 모호성을 갖다가 이제 철저하게 없애려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음, 막 그냥 다 쪼개고 분석하고. 근데 그래서 엉뚱한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다섯 번째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도가 철학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의 흐름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러면서 음, 이게 좀 더 그 유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이끈단 말이죠. 이 제임스 파울러에 의하면 이 컨정티브 스타일에서는 음, 일단 자기의 그 어떤 그런 한계성을 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파울러에 의하면 그 자기 종교적 신념에 헌신도 하지만 이 신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그냥 어떤 모든 그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어떤 특수한 특정적인 그 특정한 그런 맥락에 그 컨텍스트에 그냥 제한되거나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 이거 맞다라는 그런 어떤 균형 감각을 이제 이루게 돼요. 균형 감각. 오케이. 예.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지. 음,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종교 간의 대화라든가 음, 어떤 그 상호 그 열려진 태도 뭐 이런 것들은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컨정티브 음, 스테이지에서. 이 간단한 이 다섯 개의 그 스테이지인데 우리 삶에서 이게 근데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자꾸 갈등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 음, 부딪히고.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이해할 때 과연 여전히 사회에서 뭐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꼭 나이에 물론 이제 제임스 파울러가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단계를 보지만 꼭 그 이게 우리 나이의 전개됨에 따라 이렇게 펼쳐진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성년이 돼서도 다 어른이 돼서도 그 미틱 리터럴 스테이지에 멈춰 있는 그런 부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멈춰 있는 부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이게 참 이게 아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발왜 어떤 부류는 여전히 그런 인투이티브하고 그 프로젝티브한 그 첫 번째 단계에 이 머물러 있어서 이게 균형을 맞기가 이렇게 힘든가 이런 문제들. 음,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 여기서 이야기를 예, 이제 삼부 순서로, 그럼 또 이거에 나갔다가 대해서,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